안녕하세요. DJ 쑥쑥입니다. 오늘도 내 꿈을 펼쳐라 드림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바쁜 분 모셨어요. 이렇게 제가 살짝 아불러서 매력적으로 약간 모시게 이렇게 좀 유혹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죄송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드디어 1년여간의 페이스북 친구셨는데 지금 MBC 라디오 쪽 그리고 TV 쪽 방송 작가로 활동하신 최수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이 무거워서 오는데 1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살짝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전문 작가님 모시고 얘기하면 좀 나의 뭔가가 약간 미천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사실은 매번 모셨으면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방송하던 것도 있고 해서 근데 파이널리 정말 진짜 모셨네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청취자들 위해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 최수진이고요. 지난 4월까지 굉장히 바빴는데 지금 일을 좀 놓고 프로그램 이제 하나 하고 있는데 워킹맘에서 그냥 순수맘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서 좀 일을 좀 놨더니 저희 큰딸이 언제까지 백수로 살 거냐며 아마 아이들 눈에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엄마 모습이 좋은가 봐요. 사실 제가 일을 놓은 데에는 아이들이 엄마는 언제 쉬느냐, 방송국은 왜 이렇게 우리 집에서 머느냐. 네, 그래서 사실 큰 마음 먹은 건데 다시 나갈까 봐요. 고민 중입니다. 4월까지 쉬면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쉬신 건데 지금 딱 2달 조금 여유 있게 쉬었죠. 근데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세상 모든 주부님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눈 뜨고 돌리는 대로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프로그램 또 하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하든 10개를 하든 고민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네, 자다가도 아이템 때문에 깨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MBC에서 전주 MBC에서 일을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 시작을 하셨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 쪽에 일을 시작한 건 대학 졸업하고 네네네 바로 이제 처음 일을 시작은 여기 전주 KBS에서 시작을 했었고 사실 전 작가를 하려고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제 꿈은 성우였는데 사실 이런 지역에서 성우 활동하는 분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루트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방송국에 이제 작가를 뽑는다 해서 그때 갔던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방송국만 들어가면 내가 생각한 그 성우라는 길에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친구한테 꼭 국어국문과 아니어도 괜찮은지 그냥 물어나 봐줘라 했는데 그쪽에서 콜이 일단 왔고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좀 하던 중이었는데 또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됐던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 작가님 국어국문과 아니어도 되냐는 질문을 친구한테 했다고 하니까 오케이, 여기서 전공이 국어국문은 아니신 걸로 드러났네요. 어떤 전공 그렇죠. 하셨어요? 다들 작가라고 하면 국어국문과를 나온 줄 아는데 저는 들어는 보셨나 모르겠는데 전자물리라고 좀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랄랄랄라. 이과 계통이네요. 그죠? 그죠. 이과와 공대의 중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약간 선입견이긴 하지만 여성분이 주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저한테는 굉장히 달나라 얘기 같은 전공이거든요.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가 혹시 졸업한 시기가 몇 년도쯤이세요, 혹시? 제가 97학번이거든요. 97학번이세요? 네, 그럼 이제 2001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방송국에 콜을 받아서 가긴 했는데 이런저런 테스트도 해보고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어쨌든 기대는 없었잖아요. 전 작가를 하려고 갔던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전주 국제영화제 1회 이제 막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는 전주 KBS에서 매회 이렇게 데일리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혹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자료조사로 제가 들어갔죠. 방송국에. 어떤 면은 리서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조사라는 건 사실 그 방송국 내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모두의 아이템들을 찾기도 하고, 뭐 FD 역할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자료조사를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글을 한번 써볼래 하셔가지고, 이제 뭐 처음 시작은 뭐 40초짜리 뭐 광고 스팟부터 시작을 해서 뭐 1분짜리 단신도 쓰고 뭐 이러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TV 작가로 시작을 KBS에서. 했다가, 네네, 그러다가 라디오로 다시 또 복귀했다가 또 둘째 나오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희들은 사실 그 방송 작가라고는 하는데 이제 원래 부르기는 이제 구성 작가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부 행사 같은 것도 이제 본인 능력 되는 대로 어쨌든 저희는 프리랜서니까 이제 하던 중에 MBC에 있는 분하고 연이 돼서 네 지금 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MBC하고 한 지는. 2년은. 아, 그럼 그 전에는 주로 KBS 쪽으로 하셨네요. TV하고 라디오. 그죠. KBS 일하고 또 중간에 아이들 낳고 뭐 쉬면서 많은 직업군들을 또 했었어요. 오케이. 그거 이제 천천히 얘기해 보시고 구성 작가 얘기 나오신 거 보고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저도 시험을 봤거든요. 십몇 년 전에 서울에서 떨어지긴 그러셨구나. 했지만 네, 여의도에서 보긴 했는데 뭐 외화 번역 작가도 시험 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아무튼 구성 작가 맞아요. 구성 작가라는 이름이 더 공식적인 이름인 거 제가 지금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정말 성우는 너무 하고 싶었을 텐데 성우의 길은 안 가신 건 후회 없으신가요? 지금 혹시? 뭐 갈 수만 있다면 가고는 싶은데 사실 이게 그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성우들을 보면 정말 그냥 평소 목소리 자체도 그분들은 색깔이 있거든요. 서울권이죠, 거의 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 목소리는 성우하기엔 너무 색깔이 없는. 근데 목소리 굉장히 편안하신데. 아, 그런가요? 네, 편안하시고 또 성우의 길로 또 가게 되면 또 나름대로 또 색깔을 또 그러겠죠. 찾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우리 작가님은 처음에 알바로 시작하셨다지만 리서처로 시작하시고 6개월 있다가 이제 방송 작가로 데뷔하신 거잖아요. 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쪽 길은 생각 안 했는데 그쪽 그 팀들이 아마 판단하시기에 글이 좀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뭐 평가는 뭐 그쪽에서 한 거였겠지만 사실 해보니까 방송 작가는 그 방송이라는 게 사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잖아요. 요즘 근래 들어서야 뭐 15세 이상, 뭐 19세 이상 이렇게 그 연령 표시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시내 고향 원고를 쓰더라도 이걸 6살 꼬마가 듣고 봐도 이해가 가는 멘트를 써야 되고 7, 80대 어르신이 듣고 보고 해도 이해가 가는 그런 가장 쉬운 멘트지만 그게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걸 쓰는 게 사실 구성 작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저 작가입니다라고 제가 먼저 사실 아직까진 말 못해요. 왜 그러세요? 십몇 년 하셨는데 그래도. 글쎄요, 뭐 기간하고는 관계없이 아직도 제 일에 자신이 없는 건지 아직도 늘 그냥 스스로한테 묻는 거죠. 네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경력이 됐다고 해서 사실 잘하는 건 아닌 거니까. 경력이야 어쨌든 뭐 연차되면 해 가면 쌓이는 거지만 경력이 됐다고 해서 이게 잘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글도 이제 리서치도 하고 또 주변의 얘기도 듣고 또 인터뷰도 하셔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글도 나름 해가 지날수록 익어갈 것 같은데 왠지 약간 능숙해지고. 근데 이 방송 쪽 일이 가장 힘든 게 이런 안정적인 뭔가 연륜도 필요하지만 늘 새로운 걸 찾는 게 사실 방송이에요.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사실 심한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직업병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작가들이. 뭐 남들은 이 집 라면 맛있다 해서 라면집을 가도 남들은 그냥 라면에 충실하지만 이 집 면발이 왠지 색깔이 다른데 왜 이렇게 쫄깃한 거지? 국물에는 어떤 육수를 낸 걸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괜히 주방 쪽에 저 주방에서 뭘 만드는 걸까? 이 집 라면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 나름 섭외 아닌 섭외를 하고 있는 거죠. 혼자 구성을 하고 있는 거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냥 어떤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면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분위기 있는 커피숍에 가면 그냥 그 분위기 즐기면서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이 커피숍은 어떤 원두의 커피를 쓰는 거고 이 잔은 저 주인이 가져온 걸까? 누가 준 걸까? 선물을 한 걸까? 이 분위기에 저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네, 그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가 그리고 옆 테이블에 누가 다음 주에 어디 다음 주에 어디서 축제를 하나? 그 축제는 누가 오지? 무슨 축제지? 저도 모르게 그냥 귀가 가고 눈이 가고 이게 어쩌면 방송 작가들의 직업병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순간에 피곤해요. 본인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분석하고 있고 관찰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전달해 줄까 이런 거. 그리고 정보 하나도 그냥 못 들려보내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플랑 하나 붙어 있는 것도 어디서 뭔가 하는구나 계속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어서 기억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자다가도 순간 떠오르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다 말고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또 자.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를 하나를 하든 10개를 하든 고민하는 건 똑같지만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한쪽은 뭐 인물 아이템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한쪽은 화제성 아이템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한쪽은 라디오 원고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냥 머리가 끊임없이 회전하는 직업이에요, 사실. 와,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TV 방송 때문인지 방송 작가, 뭐 글 쓰는 작가 이런 작가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환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접촉을 또 해야 되고 정말 섭외 전화 하나 하는 것부터가 처음 제가 방송을 위해서 첫 섭외 전화 할 때는 정말 어떤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 그냥 두근두근 근데 통화를 끝나고 나서도 그럴 정도. 근데 지금은 도지사님 섭외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장님 섭외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톤도 달라져야 되고 왜냐면 그 프로그램 그 상대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 직업.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냥 작가들끼리 하는 얘기는 주변에 누가 작가 한다고 하면 도시락은 네가 싸라. 내가 말릴 테니까. 이럴 정도로. 완전 분업으로 해가지고 또 말리시겠다고. 굉장히 힘든 직업.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글 쓰는 게 원래 또 이게 내 개인 소장용이 아니라 굉장히 공중파를 이렇게 또 나가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어느 분들은 편하게 그냥 흘려보내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시청자나 청취자로서 분석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깐깐한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 청취자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솔직히. 요즘엔 또 서울에 계시다가 또 내려온 귀향민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수준은 또 올라가서 또 나름 왜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고 또 근데 또 그건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편안한 방송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참 하나하나 응대하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기억에 남을 만한 프로그램 혹시 작가 하신 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라디오나 KBS 방송 쪽에? 전주 KBS에서 활동할 때는 뭐 6시 내 고향이나 아침마당 같은 건 다 아시죠? 이제 네네. 아침마당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국에서 매주 금요일 맞아요. 날만 기억나요.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라디오는 그 김태은의 가요뱅크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했었었고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MBC에 와서는 뭐 정직원 이충원의 두시만세.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게 사실 4월에 막을 내렸어요. 시간대를 옮기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3년 했죠. 하시고 그러면 저녁에 또 옮기셨던데 정진권 네, 님. 모범 방송이라고 이제 시간대를 옮기긴 했는데 저한테는 사실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간다는 게 제가 지금 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나도 벌고자 그렇죠. 나가는 건데 사실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게 다 아이들 때문에 사실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방송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사실 무리수여서 6시로 옮겼나요? 5시로 옮겼나요? 네, 6시에서 8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네, 절대 안 되죠. 너무... 아이들 식사를. 그죠. 식사도 식사고 어쨌든 지금 한참 손이 가는 나이예요. 몇 살이에요, 혹시? 큰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작은 아이는 지금 6살이거든요. 특히 6살은 안 되겠군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일을 좀
잘 됐다. 이번 개편 맞아서 사실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했더니 딸아이들은 그닥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더라고. 이미 그럼 다 커버렸나 우리 아이들이? 그럼 3년 동안 하셨으면 꽤 정이 많이 들었던 프로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MBC하고 첫 번째 일하신 건가요? 네네네, 아까 그렇죠. KBS에서 옮기신 지 3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MBC에서 일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하면서 뭐 참 독특하고 능력 있는 진행자들을 만나서 뭐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뭐 코너들도 많이 했었고,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에는 그 라디오 생방송 하면서 뭐 노래교실도 같이 진행을 해서 뭐 그분들 모시고 뭐 경주로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강원도 여행도 갔다 오고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참 많은 기억들을 남겨준 프로그램이에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소통도 했네요. 그러면 청취자들하고. 그렇죠. 그분들 이제 저희 뭐 청취자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매주 수요일에 오시는 노래교실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같이 여행도 가고 그 현장에서 뭐 공개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었죠. 지금 그러면 많은 분야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또 우리 꼬마들이 반응이 엄마는 왜 일을 안 해라는 이제 질문을 할 시기가 2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 좀 쉬셔야 되는데 또 그런 질문을 한 거를 보니까 이제 조만간 또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으세요? 그 작가로서 쓰고 싶은 테마나 뭐 하고 싶은 그쪽 방향 분위기 어디? 모르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새로운 거에 좀 관심을 갖는 편인데, 이제 뭐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PD가 어쨌든, 나 이 작가랑 같이 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콜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근데 그런 콜을 또 받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캐리어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 쪽도 좋고, 이제 뭐 사실 방송국 일을 쉰다고 해서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외부 일을 뭐 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저 나름은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 눈에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럼 지금 2달 쉰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사이드로 하시는 일 또 뭐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주요 MBC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외부 제작 외주 작업. 네, 그렇죠. 외주 제작하고 같이 하는 일?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약간 그 방송 뭐라 그러죠? 그 선전 PR 하는 그 CF 이런 거에 그 카피 같은 것도 쓰세요? 홍보 영상도 만들고 행사 뭐 기획도 하고 하는 거니까. 전주가 요즘 행사가 꽤 많아지셔서 꽤 바쁘실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왜냐면 그동안엔 너무 방송국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뭐 그런 분야에는 뭐 자리 잡은 분들이 많이 있고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실 분야예요, 저희 일도. 근데 구성작가 하시면 제가 보기엔 약간 번아웃 증후군이 꽤 자주 올 것 같은데, 한 2, 3년에 한 번씩. 왜냐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쏟아내서 청취자나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했던 그 중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MC나 PD는 PD가 누가 연출을 하는구나라는 상상도 하고, 뭐 MC는 말을 하시고 또 얼굴이 또 방송에 보이거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방송 작가는, 구성 작가는 솔직히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를 안 해주시니까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그럴 때 약간 가끔은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안 보이는 느낌의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글쎄요,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숨어 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막 누가 막 작가냐 하고 막 저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나름 뭐 현재 상황에 만족해요. 가끔 이제 제가 그 2시 만세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라디오에 뭐 출연도 하고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퇴근을 택시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했었는데 제가 방송국에 가자고 하면 어떤 기사님은 잠시만요. 제가 이 목소리 알 것 같은데 누군지 본인이 맞춰보겠다고 말씀하시지 말로. 잘 알까 싶었는데 진짜 제가 누군지 맞춘 이런 기사님도 계시고 그냥 타자마자 두시만세 작가님이죠.
안 척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라디오에 의지해서 그렇죠. 하루 종일 보내시니까. 맞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희 방송 일단 들었다는 거고. 근데 그게 제 목소리를 정말 MC도 아니고 제 목소리를 기억할 정도로 관심 있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방송한 보람인 거니까. 지금 성우 꿈꾸다가 이제 방송작가 되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 자꾸 목소리를 더 듣게 돼요. 근데 목소리가 마이크를 꽤 오래 또 자주 잡았던 사람의 목소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톤이나 또 내용을 이렇게 쭉쭉 해주시는 게 마이크 자주 잡으신 분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우 후보였는지도 모르겠다. 그 혼자 조용한 걸 못 견디하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어도 계속 라디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저희 딸들 모닝콜로 라디오를 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7시 반 정도부터 저희 집엔 계속 제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라디오가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실 아이들이 막 시끄럽다,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 짜증을 냈는데 어느 순간 엄마 오늘은 비 온대요. 엄마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 이야기도 한번 사연을 보내봐라. 그래서 제가 타 방송에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문자 참여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 이름이 불려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엄마가 뭐 작가인데 뭐 이런 거 표현을 한 번도 사실 안 해서 아이들은 그냥 방송국이 멀고 엄마가 늦게 오는 게 싫은가 보다라고만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엄마가 이제 방송을 좀 정리할까 해라고 했을 때 저희 큰아이의 첫 마디가 그럼 엄마 직업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전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쟤는 내가 작가 일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작가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이렇게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 직업이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분명히 알잖아요. 네, 엄마가 요걸 썼지. 이 프로그램 보면서 엄마가 이거 쓴 내용이고 엄마가 이거 썼는데 자주 듣던 얘기다. 이렇게 약간 친숙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4학년이니까 이제 벌써 4학년이면 뭐 이게 약간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마 앞에서는 뭐 자랑스럽다고 얘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 프라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것도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건 쭉. 사실은 저희 팟캐스트 방송도 사실은 원고를 쓰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작년에 서울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한 프로그램 짜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팟캐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근데 방송 작가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매일매일 진행하는 거가 좀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다 이렇게 끊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니까 그게 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나마 참 다행인 건 이 방송 작가 일을 하면서 내가 일반인이었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어쨌든 내 머리를 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이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직업을 내가 뭐 잘했든 못했든 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 트렌드도 읽으셔야 되고. 그럼요. 그럴 때 또 너무 서울권에 있는 그 트렌드만 읽으면 또 안 되고 이 전주 지역에 맞는 또 트렌드를 읽어나가야 되니까 그 중간에 맞추는 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작가님 요즘에도 그 MBC 라디오 같은 데서는 팝송 프로그램도 있나요? 지금도? 네네네. 뭐 고정으로 뭐 저기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요일 편성이라도 어쨌든 네. 고정으로 매일 하는 건 없어요? 네네네. 매일 하는 건 없고 이제 중간중간 뭐 다른 노래랑 믹싱돼서 나가는 거고 지금 그 모범 방송 나가는 시간대 주말 이틀은 그 팝 위주로 방송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지금 김기덕 씨가 퇴직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마다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요. 전 그 세대라 뭐 김광한 씨하고 김기덕 씨 세대라. 근데 전주 보니까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팝송을 많이. 아니면 뭐 가요랑 팝송을 같이 하시거나. 맞아요. 저희 때는 이남식 선생님 네네네. 인기 많으셨는데 이남식 선생님 방송 요즘 안 하시나요?
네, 지금 쉬고 계신 지 좀 됐죠. 아직도 젊으신데. 아니, 그분이 저는 사실은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돌아가신 이종환 씨하고 색깔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남식 씨 같은 분이 이런 목소리를 가진 분이 전주에 있나, 왜 서울로 안 가시지? 뭐 지역 인재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은 기억 나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몇 년 전쯤에 외국인 영어 강사였던 여자분 한 분 계셨는데, 써니킹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남식 씨 방송 같이 하시던 거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팝송은 그럼 요즘에는 확실히 대세가 아닌가 보네요. 아니, 왜 그 말씀 드리냐면, 7월 1일이, 김광한 씨 돌아가신 지 2주기였어요. 전 사모님하고 연락도 가끔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그 박원웅 씨 추억의 팝송 혹시 못 들여보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전 이제 팝송을 좋아하니까 그분도 벌써 돌아가시고 하셔서 이종환 씨야 이미 돌아가셨고 해서 그 팝송을 들으면서 이제 요즘 분들은 또 옛날 90년대 가요를 들으면서 추억을 되뇌이는데 저는 이제 팝송 세대라 80년대 중반부터 들었던 마이클 잭슨, 마돈나 세대라 그 추억하고 싶은 생각인데 방송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가끔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음악도 그렇지만 방송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복고예요. 돌고 도는 것, 추억을 건드리는 것만큼 공감 가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찾든 구성을 하든 어쨌든 그 부분하고 뭔가 믹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MBC 같은 경우도 약간 복고를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특히. 작가님이 한번 하시면 좋겠다. 제안을, 혹시 작가분들이 본인들의 테마, 본인들이 더 깊이 알고 있는 그 테마를 가지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컨택은 제작진이 하는 거니까. 작가를? 그럼 작가는 약간 기다리는 역할인가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아이템이 있어서 그 기획안이 탄탄하면 PD한테 먼저 제가 콜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간 하실 것 같아. 16년 차니까. 뭘 해야 될까요? 저 아이디어 많아요. 요즘에는 혹시 그러면 제가 전주에 내려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 2시만 때 잠깐 들었던 거하고 6시로 이동했을 때 잠깐 들은 거하고 좀 방송 익숙하진 않지만 최근에는 혹시 그 지역에 결혼 이주민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직 있나요, 혹시? 기획된 게? 정기적인 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전주 MBC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아침에 방송하는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다문화 그 가족들을 위한 이런 편지 쓰기나 행사 같은 것들을 매년 그래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필대회처럼요. 네네네. 그러면 그 여성시대는 누가 요즘에 사회보세요, 전주는? 진행은 지금 김선식 단장님하고 홍혜정 씨. 지역에서 또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홍혜정 씨는 이제 과거에 정호임 한곡이랑 이렇게 진행도 하셨던 분이시고, 김선식 단장님은 이제 예원대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그분께서 이제 TMB라고 해서 이쪽에 활동하는 그 파페라 그룹이 있어요. 남성 7인조. 그래서 파페라 그룹 그 단장님 맡고 계신 분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중화하면서 그 개구쟁이 같은 맛도 있으면서 그 이미지는 저희가 항상 그 뽀시기 이렇게 조금 떠올리게 할 만한 몸매신데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세요. 방송에 딱 맞는 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예전에 이제 저희 KBS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심사위원이랑 진행도 보시고 하셨었는데 말씀이랑 재밌게 잘 하시고. 지금 그러면 2달 쉬었지만 앞으로 또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최대한은 20-30년은 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TV, 라디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한 3개 막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머리가 3등분 된 그런 느낌?
한쪽은 이 프로그램 고민하고 한쪽은 이 프로그램, 한쪽은 이 프로그램.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엉켜버리면 진짜 그 실타래 푸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연기자의 연기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A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B, C 프로그램에 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B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A랑 C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결론은 세 개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를 컨택한 사람들이 역시 최 작가랑 일하기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3년 동안 생각해보면 일이 많을 때는 보통 새벽 2시 아니면 이제 3, 4시쯤 제가 기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잠들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리 뭐 급한 적이 아니고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자는 시간이 매일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날 또 상황이 다르니까 뭐 10시에 잘 수도 11시에 잘 수도. 근데 또 아이들 잘 때 보면 이제 저도 애들 재우다 보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네. 하루 종일 또 그러고 다녔으니까 보면 잠 들면서도 내일 뭐뭐 해야 돼. 어쨌든 제가 일할 수 있는 순수한 나를 위한 시간은 사실 새벽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알람 맞춰놓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3시에 일어나서 뭐 온 거 쓸고 아이템 찾을 거 찾고 정리할 거 하고 나야 이제 또 밥할 시간 되잖아요. 그럼 또 애들 또 준비해서 깨우고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 그러고 나면 또 나 정리해서 집안일 또 후닥닥 하고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 생활을 3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처음 딱 쉴 때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알람이 안 울려도 3, 4시면 그냥 몸이 일어나요.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일어나서 그냥 노트북 펼쳐놓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더라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근데 그게 습관이 됐더라고.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처음 쉬는 한 달은 조금 힘들었어요. 5월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5월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쉴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머릿속엔 아니야. 나 지금 프로그램 하나 하니까 이것도 뭐 저기 한 거 아니니까 조금 쉬엄쉬엄 해도 돼라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불안해. 나는 내가 늘 일어나던 시간에 나도 모르게 몸은 일어나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한숨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 그래서 왜 뭐 고민이냐? 그래서 아니 그냥 뭘 해서 먹고 살까 고민이야. 꼭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어쨌든 본인이 벌고 있고 많든 뭐 적든 간에 그냥 너 쉬고 싶다며 그럼 그냥 쉬어. 왜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냐고. 그러면 네가 일할 때하고 뭐가 달라진 거냐고.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고민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걸 어떡하냐. 내 몸이 시스템화 돼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죠, 몸이 벌써. 슬프죠. 그래서 근데 남편분이 말씀하시는 게 최근에 그 유명해진 국민 남편 이상순 씨하고 비슷하네요. 멘트가. 되게 현명하네요. 꼭 뭐를 해야 되니?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게 위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몸은 못 받아들이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래 뭐 딴 생각 안 해. 내일 뭐 하고 놀까? 내일 뭘 먹을까? 내일 아이들하고 어디를 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자꾸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이제 방송 쪽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 가족들을 위한 시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위해서 뭔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 중이죠. 사실은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분이 이제 건축가시고 또 국문과 졸업하셨어요. 근데 출판사에 10년 일하시다 출판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시고 갑자기 건축을 하고 싶어서 관련도 없는데 건축을 10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책을 한 15권 넘게 냈거든요. 전주분이에요. 김집 씨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책을 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작가님처럼 글을 쓰다가 더 이상 쓸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좋아서 글을 쓰는 걸로 지금 3번째 직업을 가졌는데 그래서 다 버리고 스페인 산티아고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책을 쓰셨거든요. 4월 달에 출간이 됐는데 작년 가을에 갔다 오셨어요. 제목도 어느 정도 작가님한테 필요하실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없을 때는 산티아고로 꼭 가라는 식으로 그 타이틀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왜 근데 지역을 떠나지는 않으세요? 여행을 좀 가시거나 멀리 가족들한테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엄마로서 워킹맘으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되게 철저하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특히 뭔가를 막 창조를 해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직업이었는데 잠시 쉬는 동안에 이 공간에서 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쉬기 위해서? 뭐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기 전에는 나 일 그만두고 나 한 일주일만 휴가 가면 안 되냐. 당신 애들 데리고 시어머니 우리 집에 오라 해서 학교만 좀 보내라.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뭐 그래라 안 된다. 사실 뭐 반반이었는데 그냥 사실 저는 이런 공간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 없이 혼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저희 꼬맹이 둘째가 9시에 이제 어린이집 차를 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집안일을 훅 정리해놓고 침대에 누워서 그 정재영의 찜장 그 라디오 들으면서 그냥 창가에 들어오는 그냥 바람 맞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그 시간이 사실 제일 좋아요. 제일 행복한데 그냥 뭐 집에 있으나 좀 심심하면 밖에 커피숍 가서 혼자 차 마시면서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그냥 꼭 이 공간을 처음에는 내가 방송국에 더 멀리 어디를 가야지 아니면 집 따라서 뭘 해봐야지 애들 맡기고 뭘 해봐야지 사실 그런 생각을 막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언제 나가 나는 언제 뭐 저기 할까 이런 생각은 또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그냥 공간 내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 굉장히 활동적이시라고 그러셔서. 맞아요. 활동적이긴 한데, 뭐, 이 구역이든, 뭐, 밖으로 나가는 구역이든, 그냥 다 즐거워요. 저는 그냥.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여기 가서 밥 먹는 것도 좋고, 여기서 잠깐 쉬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가끔 페이스북 보면은 또 지인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진 거 굉장히 사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파티하시네. 적어도 음식에 관한 뭔가 새로운 거 이렇게 드시러 가시고 또 그거에도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해소가 되실 수도 있네요. 사실은 사람들 만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다리면서 사실 어플 보고 제가 음식을 해요. 그래서 뭐 냉장고 봐서 오늘 감자가 있구나 하면 그냥 어플 보고 감자로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서 이따 애들 오면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아니면 요즘 뜨고 있는 음식점들은 뭐가 있을까 검색해서 또 찾아가는 맛도 있고 그냥 맛있는 음식의 사실 기준이 그냥 내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면 어떤 음식 좋아해? 뭐 한중일양 분식 중에 골라봐라. 그럼 그 사람 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찾아가서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함께 있는 사람하고 즐거우면. 아니 글 쓰시면서 긴장도 하시고 또 뭐 어떤 뭐 책임감 때문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만날 때는 전혀 그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원고 쓰다가도 늘 원고 써야지 땡 이렇게 앉는다고 해서 이게 막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노트북 펼쳐놓고 앉아서 이제 몇 줄 쓰다 보면 아이템도 찾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 안 풀릴 때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방법은 그냥 이런 맛집 블로그, 여행 블로그 이런 것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그게 힐링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여기 한번 가봐야지 메모해두고 또 이제 다시 일하고 그냥 좀 빠르다고 해야 되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오래 고민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작가님이 힘들었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안 힘들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은근히 또 그 원래 성우를 하고 싶으셔서 방송국 들어갔지만 작가님 구성 작가로 하시는 게 적절하게 좀 맞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가지 프로그램 할 때는 누구나 다 약간 다중인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 한 가지 할 때는 B, C를 다 까먹고 있어야 되고 색깔을 지켜야 되니까. 맞아요. B를 할 때는 A, C를 까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굉장히 뭐 알파고가 아닌 바에야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경험은 이해가 가는 경험이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뵙기에 방송 쪽 작가 하신 것도 신의 한 수 본인의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뵙기에는 또 호기심도 많으시고 네, 스트레스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뵙기에는 말씀하실 때 보면 스트레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은데 그걸 빨리 푸는 성격이죠. 오래 고민을 안 한다.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쉽진 않으셨죠. 스트레스 푸시는 게. 아니면 원래 성향상
자주 원래 성향상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를 하고 집에서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친구 만나고 뭐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풀리고 되게 단순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몇 날 며칠 사실 매일같이 고민을 그러니까 할지언정 그 고민 하나를 가지고 길게 가지 네, 않고. 길게 가지는 않는 성격. 그리고 또 금방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남편분이 요즘 국민 남편 이상순 씨와 비슷한 멘트를 하실 정도면 꽤 책임감도 강하시고 편안한 성격의 남편이신가 봐요. 네, 참 착하고 우리 서로 시집을 네가 잘 왔다, 장가를 잘 왔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구제했노라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결혼 몇 년 좋은 차세요? 사람이 예, 이제 올해 11년? 11년 차. 2006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일찍 하셨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 제 나이 29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름 의미부여하는 걸 참 좋아라 하는데, 그래도 내 나이 30 전에 결혼이라는 인생에 이렇게 큰 뭔가 획을 그었구나. 그리고 나이 30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래도 내 나이 30에 아이를 낳았구나. 뭐 이렇게 늘 그냥 크든 작든 그게 참 닮은 것 같아요. 남편하고 저하고 그냥 우리만 좋으면 됐지.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어쨌든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잘 만족.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만족. 아이들도 그러면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딸들인데 사실 아들 같은 딸들이에요. 특히 큰 딸은 굉장히 둘 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끊임없이 정말 잘 때 아니고는 입을 쉬지 않는 꼬맹이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큰아이 임신했을 때는 제가 6시 내 고향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큰아이는 입맛이 완전 토종이거든요. 청국장을 제일 좋아하는 아이고 둘째도 뭐 식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둘째 임신했을 때는 제가 그 김태환의 가요뱅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제가 막 태교를 위해서 막 책을 봐야 되고 막 클래식을 들어야 되고 한 번도 태교를 위해서 뭔가를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매일매일 하루 그 방송 진행하고 들었던 게 그게 태교가 됐던 건지 둘째는 또 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돌잔치에 다녀봤지만 그 돌잡이로 마이크 잡은 건 저희 둘째 처음 봤거든요. 저는 이게 그 방송의 영향인가? 근데 저희 부부 나름은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하고 밝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방송이 은연중에 꽤 영향을 많이 미쳤네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좋은 태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교라고 해서 찾아가지고 뭐 클래식을 미리 듣고 뭐 다른 걸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상이 좀 건강하면 맞아요. 근데 엄마가 또 워킹맘으로서 또 일상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은연중에 들었던 아가가 잘 듣고 첫 아이는 이제 청국장 좋아하는 그 6시 내 고향적인 맞아요, 거기에 입맛이. 부합하는 딱 거기에 뭐 홍보대사 같은 그런 아가가 맞아요. 나왔고 고구마도 김치랑 먹어야 되는 아이거든요. 동치 먹고 청국장에 밥 비벼서 생채랑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 제대로 큰딸. 먹네요. 예. 제대로. 뭐 꽁치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아이고 둘째는 어쨌든 뭐 지금도 벌써 뭐 아이돌들 노래 따라하고 뭐 춤추고 할 정도로 흥이 6살밖에 안 넘치는 됐는데 6살인데 이미 일찍부터 참 흥이 넘치는 그런 아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편한 성격 가지고 계신 우리 최은주 작가가 가끔 아이들하고 쉬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데 큰아이는 이제 약간 6시 내 고향의 느낌의 그 뭔가를 하고 있거나 막내는 또 흥이 많아서 내가 은연중에 태교가 됐던 그 방송국의 그 음악들을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잘 자라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때 방송 작가 잘 됐다. 내 일이 이건가 보다 하는 생각 가끔 들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떤 직업을 했었어도 잘하셨을 아이들은 거는. 그렇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가님 너무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시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를 또 좋아하시니까, 방송 다시 복귀하셔서 또 다음 작품 하게 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홍보 좀 해드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귀를 기울여서 우리 뒤에서 힘써주시는
구성 작가님들, TV나 방송국, 라디오 방송 이쪽에서 한번 더 멘트나 이런 귀하게 나온 글이니까 좀 들어드리고 좀 응원하는 멘트도 응원하는 문자도 좀 가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도 저도 사실 알기 때문에. 근데 또 사실 이 방송만큼 팀워크가 필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뭐 직장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PD가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작가가 글로 그걸 표현해내지 못하면 사실 편집 잘한 보람이 없는 것이고 편집도 잘 되고 글도 잘 썼는데 그걸 마지막 전달하는 예를 들면 성우가 정말 이 색깔하고 맞지 않는 목소리라면 또 그 프로그램 맛을 살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뭐 라디오 역시도 작가와 PD가 기획회의를 하고 구성을 해서 이번 코너는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가보자 했는데 진행자가 전혀 다른 컨셉으로 이해를 진행을 해버리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은 어쨌든 마지막 전달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뭐 PD도 잘해야 되고 작가도 잘해야 되고 뭐 성우도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카메라도 잘해야 되니까 모든 본인들이 맡은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됐을 때 정말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아, 저 프로 진짜 좋다. 잘했다, 잘 만들었다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작가님도 현명하게도 이 5분야의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네요. 우선 PD님, 편집하시니까, 그리고 또 DJ님, 또 제대로 전달하셔야 되고, 또 작가님은 또 PD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져야 되고, 또 TV라면 카메라 감독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음악, 맞다. 네, 음악이 나갈 때 계시고. 음악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멘트나 그 전체적인 방향성하고 좀 같이 따라가야 되고 하니까 이 5가지가 다 완벽하게 됐을 때 5가지 이상이죠. 아, 진짜요? 방송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왜냐면 저희가 방송 보다 보면 자막이 또 들어가죠. 그럼 또 자막만 또 담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음악에 더빙하는 멘트에 이걸 잘 믹싱해준 기술 감독님도 돼야 될 것이고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때는 그분들이 조금 더 MC들이 예쁘고 멋지게 나오게 하려면 조명 감독님의 역할도 필요한 것이고 뒤 백이 되는 세트를 꾸며주시는 분들도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진행자가 입고 나오는 옷, 화장 이거 준비해 주시는 이런 코디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방송에 정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게 빛을 발하니까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누구 하나만 잘못돼도 이게 사실 뭐 최고라는 건 뭐 둘째치고 프로그램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아, 오케이. 아, 특히 TV는 굉장하네요. 진짜 지금 다시 읊어주셨지만 여러 가지 하물며 머리, 화장, 의상도 영향을 주니까 맞아요. 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전주 MBC, 전주 KBS, JTV 그리고 또 모든 라디오 방송국 저희 전주에서 녹음된 이 방송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거 조금 한 번 더 감사하게 느끼면서 들어주고 또 실수하시거나 혹시 삐끗하시면 이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우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 또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고 더 좋은 방송 해주세요라는 멘트로 문자 보내주시고 하시면 너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쉬운 게 없네요, 진짜. 특히 방송은 또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작업 같으세요. 오늘 최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어떠셨어요, 방송? 사실 굉장히 긴장 많이 했어요.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제가 늘 출연자분들 섭외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뭔 방송 나가서 뭔 얘기를 한다. 나 뭐 옷 입을 것도 없어. 막 하고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고 대답하시는데 사실 누구나가 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인간극장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게 방송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 사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정말 이장님이 최고입니다. 군수님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나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섭외를 하면서 저한테 나와달라고 했을 때 그 나를 섭외한 사람 또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 나 같은 마음일 텐데. 나도 누군가 때문에 애태우던 밤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막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보고 듣고 하실 때마다 그 뒤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구나. 뭐 잘하면 잘했다고, 뭐 못한 거 못했다고, 안티도 팬이라고 하잖아요. 응원도 해주시고 혼도 내주시고 하면서 관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뭐 사람들은 그런 야 무슨 지역에서 무슨 방송해? 뭐 전재미에서 프로그램 몇 개나 하는데 많아요. 본인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안 듣고 안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뜨끔했네요. 저도 앞으로 또 전주에 온 이상 13년 만에 귀향이긴 한데 한 번 더 애정을 더 갖고 예전에 들었던 어릴 때 듣고 자란 우리가락? 우리가락에 대한 거나 뭐 조상현 씨나 오정숙 선생님 일요일마다 하는 방송 프로그램 보고 자랐거든요. 뭐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은연중에 들으면서 자랐는데 잘하고 보니까 30-40년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은연중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방 방송이더라도 애정을 갖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방송 많이 하니까 애정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또 다시 드네요. 또 라디오도 많이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새로운 프로그램 맡으시면 알려주세요. 네, 잘 듣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은요, 전주 시민미디어 영심위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스토리를 갖고 계신 한 분을 찾아서 또 얘기 전달해 드릴게요.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 들으러 다시 와주세요. Dream On, 내 꿈을 펼쳐라. DJ 쑥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